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저랑 같이요 자주 쓰이는 외래어 150개를 한 번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강의 자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요. 자, 여기 보이시면요 엄청나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뭐 요런 단어들 나와 있어요. 뭐 팬데믹, 밀키트, 셀럽, 빈티지, 비건, 요런 것처럼 요새 TV에서 뉴스에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외래어 한꺼번에 150개 정리해 드릴 거고요. 참고쳐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은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루에 일주일에 10개씩 강의했던 거 15개 강의를 한꺼번에 묶어서 빠르게 정리해 드리는 것이고요. 요거 들으셨던 분들께는 복습의 기회가 될 거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께는요 모르는 단어들 내가 빨리 익힐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150개 중에 한 50개 정도 내 걸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쭉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우선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여러분 우리 요 7권의 책 가지고 우리 영어 수업하는 거 있어요. 그죠? 친절한 영어교실이라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난 정말 영어 하나도 몰라요. 영어 알파벳 읽는 것. A는 어떤 발음, B는 B 어떤 발음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친절한 영어교실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수강권 할인 행사를 하고 있죠. 평생수강권 할인은 아니고 평생수강권 판매 행사하고 있죠. 그거 2월 8일 오늘이 끝이에요. 오늘까지니까요. 한번 많이 오셔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 히스패닉이라는 말 종종 많이 하는데요. 이 히스패닉은요 스페인어권 출신 이주자 및 후손들을 이야기해요. 스페인어권이라고 하면 보통 남미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미국 갔는데 저 사람들이 히스패닉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스페인어 쓰는 그 남미 사람들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인스타그램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 이미지 공유 중심의 SNS라고 써 있는데요. 아래 사진 보시면 요런 마크로 되어 있고요. 젊은 친구들이 막 사진도 올리고 자기 일상도 공유하는 가장 많이 쓰는 거. 자제분들이 쓰시면 다들 이 인스타그램 줄여서 인스타라고 하는 거 하고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요 블랙 검정 색깔 프라이데이 검정 색깔 금요일이란 그냥 뜻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써놨죠. 추수감사절 다음에 금요일이고요. 1년 중 가장 큰 폭의 세일 시즌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업체들이 1년에 한 번씩 신제품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연말 되면 재고떨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요때 또 크리스마스 때 요쯤에 또 미국 사람들 또 세계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때 크게 할인하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다. 요거 우리나라도 요새 해서 연말에 제품 싸게 판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요.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의 일종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보통 범죄자들 할 때 뭐 이런 거죠. 범죄자라든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저 사람 뭔가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가장 아랫줄에 보면요.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몹쓸 짓하고 다른 사람을 짓눌렀는데 또 아무런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 우리 소시오패스라고 하고 비슷한 말 사이코패스도 있죠.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전장에서 말씀드린 소시오패스랑 사이코패스는 조금 다르긴 해요. 사이코패스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 참 많이 씁니다. 특히나 신생 기업들 또 아니면 IT 거대 기업들 이야기할 때 실리콘밸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미국 서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첨단 산업 단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저기 판교가 보면 뭐 판교 테크노밸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정말 큰 회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실리콘밸리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 밑에 써놨죠. 애플, 테슬라, 구글, 인텔, 넷플릭스, 야후, 우버와 같은 큰 회사들이 모여있는 곳 실리콘밸리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베리코는요 요거는 스페인의 돼지 품종이에요. 내가 무슨 스페인의 돼지 품종까지 알아야 돼 라고 하는데 요새 우리나라에서 이베리코 돼지 많이 먹죠. 그 이베리코 돼지 먹을 때 뭔가 다 속 안 익혀서 주는 경우 많은데 저도 그래서 좀 찝찝해서 잘
잘 먹게 되진 않는데 먹어도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도토리 같은 거 먹여가지고 키운 뭔가 청정 돼지고기 이베리코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종종 마트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스페인 거구나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 장에 나와 있는 팬데믹은요. 요게 아마 제가 수업한 지가 꽤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이겠죠. 팬데믹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예요. 지금 코로나는 당연히 팬데믹 상태인 거죠. 그래서 대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을 때 우리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에는요, influencer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점점 많이 쓰고 있죠.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한다. 브이로그라는 말 쓴 지 참 오래됐고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놓는 것을 브이로그라고 하죠. 옛날 때는 우리 뭐 블로그라는 거 글 쓰는 거 있었는데 이제 비디오로 일상을 촬영해서 나 이렇게 지내요 라고 유튜브에 올려놓는 걸 브이로그라고 한다. 콜키즈라고 하는 거는요. 요건 좀 알아놓으면 좋으신데 우리가 식당 가면 보통 술 돈 주고 시켜요. 근데 너무 비싸요. 막 와인 한 병에 막 7, 8만 원, 10만 원씩 해요. 내가 내 돈 주고 와인 사서 가서 이 콜키즈라는 걸 내고 거기서 따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콜키즈 아예 안 받고 공짜로 술 가져와서 드셔도 돼요 라는 데도 있고요. 뭐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받고 식당에서 가져온 술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걸 콜키즈라는 말로 쓴다. 다음에 나온 건 포퓰리즘인데요.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을 포퓰리즘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행위, 국가가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요런 행동들을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한다. 인프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회적 생산 기반이에요. 원래는 infrastructure라고 하는 단어에서 따온 건데요. 우리 뭐 보면은 저기 고속도로, 철도, 에너지, 또 뭐 댐 요런 사회 기반 시설들을 우리는 인프라라고 해요. 어떤 나라 가니까 거기 인프라가 너무 후지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이애나 스펜서라는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예전에 돌아가신 영국의 왕세자비였죠.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혼하고 나서 파파라치에 쫓기다가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이 다이애나 스펜서 얼굴 아마 보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또 알아봤고요.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는요. 우리 말 그대로 turn, 몸을 돌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가 어떤 계기를 기점으로 탁 인생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대학교 가는 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니면 어떤 뭐 종교를 믿으면서 무언가 상황이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그 지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한다.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업 간의 담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단합이랑 담합은 다른 거죠. 단합은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근데 담합은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뭐 정유사가 뭐 한 3-4개 되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짬짬이해서 가격 올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걸 담합이라고 하고 그거를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요. 뭐 정치 카르텔, 언론 카르텔, 또 뭐 학벌, 뭐 지역에 따른 요런 다양한 담합들이 존재하고 요런 것들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요. 제로섬 게임인데요. zero, 빵이 되는 거예요. sum은요. 더하는 거예요. 더해서 빵이 되는 게임 뭐죠? 한쪽은 플러스 1, 한쪽은 마이너스 1이면 더해서 빵이 되는 거죠.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포커나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어떤 스포츠 같은 것도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질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의 일종이겠고요. 자, MBTI 검사라는 단어 있죠. 요새 젊은 친구들 많이 쓰는데 요거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맞는 MB는 요거 사람 이름 따는 거고요. Type Indicator,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16가지로 나눠서 뭐 난 요 타입이야 라고 검사하는 거 MBTI라고 한다. 무슬림이라고 하는 단어도 배워봤는데요. 아주 쉽게 이 무슬림은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우리 뭐 이거 이노베이션 하면 뭔가 리모델링 막 비슷한 느낌 드세요? 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 혁신, 변혁이라는 단어이고요. 뭐 영어 단어이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단어이고요.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유토피아인데요. 이 유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세계예요.
예전에 소설 속에 등장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야, 저기가 정말 유토피아야. 뭐 이런 식으로 쓰인다. 뭐 이상적인 세계, 천국 같은 곳,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판도라는요, 금단의 상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고요. 최초의 여자 판도라가 인간에게 해가 되는 온갖 것들이 봉인되어 있던 항아리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도라 상자, 이거 열면서 막 인간에게 안 좋은 죽음, 질행, 뭐 질병, 질투 같은 것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건에 있어서 저게 판도라 상자야. 저걸 열면 불행이 시작되는, 뭐 그럴 때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플갱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신과 똑같은 대상을 보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이 너무 닮았다. 도플갱어다. 라는 식으로 쓰는 단어가 바로 도플갱어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스토리는 이야기고요. 텔링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을 스토리 텔링이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무미건조하게, 또 어떤 사람은 스토리텔링을 아주 잘해서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 쓰는 말이다. 부르주아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부를 축적한 유산 계급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부르주아란 말 잘 안 쓰는데 예전에 막 공산 혁명하고 막 그럴 때 자본가들 부를 때 썼던 말이 부르주아고요. 부를 축적한 생산수단이 있는 유산 계급을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불렀었다. 파르 파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프랑스어인가요? 그죠? 치명적인 여자를 말해요. 어떤 치명적인, 딱 한번 봤을 때 뭔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남자들이 그냥 홀려버리는, 반대로 너무 멋있어서 여자들이 홀려버리는 남자는 옴무 파탈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음 장이요. 자,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뭐 전화에서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고요. 보이스, 목소리 가지고, 피싱, 돈 낚는, 사기치는 거, 개인정보 빼내는 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고 조심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빅, 큰 데이터, 데이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이걸 어떻게 너무 많아서 가공하거나 이런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AI 자동적으로 어떤 기술,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뭐 30대 남성이 저녁 11시에 어떤 걸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뽑아내서 소비자들의 패턴을 파악해서 뭔가 마케팅하고,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에스프레소는요, 요거 그냥 간단해요. 우리 카페 가면 뒤에 머신에서 칙칙칙 해서 조그만 잔에다가 커피 원액가처럼 뽑아내죠. 뜨거운 열과 고온과 아주 높은 기압 가지고 커피에서 이제 추출해내는 건데요. 요거에다가 물 타면 아메리카노 되죠. 에스프레소다. 그렇죠. 커피 만드는 재료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이런 거 만드는 재료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로바이러스 나와 있네요. 노로바이러스는요, 겨울에 걸리는 유행성 바이러스 위장관염이래요. 저 한번 걸려봤는데, 저는 굴 먹고 걸렸어요. 뭐 굴, 육회 이런 거 겨울에 먹다가 노로바이러스 걸리면 배탈 난다. 다음 장에 민법, 형법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도 한번 했었어요. 그죠? 민법은 개인 생활과 관련돼 있는, 개인과 개인 간에, 뭐 개인과 국가 간에 돈과 이런 것이 얽혀 있는 거 민법이고요. 형법은요, 사람들 벌 주는 거예요. 잘못했어? 감옥 가야지 하는 게 형법이다. 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PPL은요, 여기 나와 있죠. Product Placement라고 나와 있어요. 프로덕트 제품이고요. Placement는 뭔가 놓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드라마라든지 예능 프로그램 보는데 어떻습니까? 뒤에 요 물 막 마시고 막 어떤 거 막 화장품 바르고 그런 거 하죠. 이런 거 간접 광고다. PPL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GDP라고 있어요. GDP는 국내 총생산입니다. 한 나라가 뭐 예를 들면 2022년 한 해 동안 생산해낸 총 재화와 서비스의 합을 국내 총생산이라고 해요. 뭐 우리나라가 생산해낸 거,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중국 애들이 해놓은 거,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거, 그거 다 국내 총생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요거 만들었을 당시 2021년에는요, 우리나라가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전 세계 12등이었습니다. 다음 장에 나온 MZ세대, 뭐 내지는 MZ세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렸던 세대와 Z세대, Z세대라고 불렸던 세대 그냥 합친 건데요. 손쉽게 얘기하면 지금 기준으로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을 MZ세대라고 말한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냥 이름 붙여놓고 그냥 너도 나도 쓰니까 앞으로도 계속 아마 MZ세대라고 쓸 것 같아요. 다음에 나와 있는 밀키트는요. 우리 요새 코로나라서 외식 많이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 밀키트 시장이 굉장히 많이 크고 있다고 하는데요. 밀은요 식사고요. 보통 우리 키트라고 하면 모아놓은 거 말하잖아요. 그래서 딱 집에서 간단하게 물 붓고 뭐 고춧가루나 소금 정도만 탁 넣어서 끓일 수 있게 만들어서 파는 걸 밀키트라고 하죠. 세트로 구성된 식사할 수 있는 제품을 밀키트라고 한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장에 OECD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경제협력개발기구다. 우리 이 OECD가 언제 했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던가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 1인당 GDP가 한 $10,000 정도 됐었던 시절에 OECD 가입했던 것 같고요. 그냥 선진국과 중진국 정도까지 되어 있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나라들이 가입되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에 NGO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러니까 Non-Government, 정부에서 운영하지 않는 조직, 비정부기구 내지는 시민단체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은 받을 수 있어도 국가 소속이 아닌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뭐 환경보호해요, 누구의 인권을 해요, 이런 것들 NGO라고 이야기한다.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게 한창 쓰였다가 요새는 잘 안 쓰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울했던 게 코로나 블루였어요. 근데 그거 넘어서가지고 레드 어떤 생각나요? 화났을 때 얼굴 빨개지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막 화나 죽겠다 이거예요. 밖에도 못 나가고 해외여행도 못 나가고 이런 감정이 분노로 폭발하는 거 코로나 레드라고 이야기한다. 자, 다음 장에 NBA라고 써 있는데요. 요거 좀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NBA라고 있어요. 그 미국에서 마이클 조던이 했던 농구가 NBA고요. MBA는요, 그러니까 마스터 디그리라고 보통 우리가 하면 석사 학위거든요. 그래서 이 MBA 하면 이 B는 이제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경영학 석사 과정이에요. 뭐 경영학과 전공하지 않아도 뭐 저는 뭐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저는 공학을 전공했어요. 전 자연과학을 전공했어요. 해도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뭐 필요한 스킬들 있잖아요. 뭐 재무, 마케팅, 회계 이런 것들 배우는 과정을 우리가 경영학 석사 과정 MBA라고 부른다. 자,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블록체인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상화폐라고 보시면 되죠. 블록의 데이터를 담아 체인으로 연결된 컴퓨터의 복제 저장이라고 써놨는데 블록체인, 가상화폐다 라고 알아두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요.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청출어람. 이 청출어람이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 무슨 말이에요? 쪽에서 물감을 뽑아냈는데 보니까 쪽보다 더 푸른 색깔 물감이 나온 거예요.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를 일컬을 때 우리는 청출어람이라고 하고요.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네이티브라고 한 단어는 우리가 미국 사람을 보고 영어 네이티브라고 이야기해요. 원어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 어릴 때부터 디지털, 핸드폰, 뭐 스마트 태블릿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갖고 놀잖아요.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디지털 환경에서 그냥 마치 영어 쓰는 환경에서 자란 미국 사람이 영어 잘하는 것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어린 애들은 디지털로 모든 걸 다 하더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에요. DIY라고 나와 있는데 요건 do it yourself. yourself, 너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그거 해. 그러니까 가구 샀는데 소비자가 다 조립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DIY 제품이라고 하고요. 다음 장에 나와 있는 햄릿은요. 셰익스피어가 쓴 유명한 4개의 비극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 햄릿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거기 나왔던 인물들이 다 죽어요. 뭐 잘못해서 찌르고 뭐 독을 찌르고 해서 다 죽는데 이 햄릿이라는 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셀피라고 하는 단어는요. 셀, 우리나라에선 카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보통 나 이렇게 찍은 거 셀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영어로 사용하려면 셀피고요. 이게 2013년에 옥스포드에서 올해의 단어라고 선정했대요. 셀피. 셀피 많이 찍는다.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요. 우리 혹시 요거 이제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지 않으세요? 아마 주변에 한두 분 정도는 계실 수 있어요.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인데 요거 내가 집이나 아니면 집의 일부 방 같은 거 이 에어비앤비에 올려놓으면 손님들이 에어비앤비를 예약하고 찾아와서 자고서 돈 내게 되는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 공기,
B&B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에 나와 있는 shutdown은요. 원래부터 뭔가 이제 닫아버리는 shut. 우리 셔터 얘기하죠. 셔터.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shut down을 하는 거라서 폐쇄라고 하시면 좋을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군데가 셧다운 됐죠. 국경이 셧다운 됐던 경우도 있고요. 뭐 유치원이 셧다운 되고 학교가 셧다운 되고 공공기관이 셧다운 되죠. 그럴 때 쓰는 말 셧다운이고요. renew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함이라고 써 있죠. 뭐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리뉴얼 다 있는데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나와 있는 customizing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손님의 요청에 맞추는 맞춤 제품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customizing 했다.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속도로 가면 150개를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조금만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social commerce라고 하면요. 아까 배웠던 인스타그램처럼 SNS, 사람들이 많이 쓰는 SNS로 전자상거래 물건 사고 파는 걸 소셜 커머스라고 한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은요. 학문, 예술, 인간성의 부흥 및 부활. 예전의 중세시대의 신권 중심의 세대에서 이제 인간과 예술이 조금 더 중요하겠다고 해서 문화 부흥기가 바로 르네상스였다. 에고라고 하는 말은요. 아이고 뭐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에고는 자아예요. 자아. 내 스스로.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다른 사람 말도 잘 수긍한 사람이 있지만 에고가 너무 강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센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에고가 되겠고요. 트러플이라고 하는 단어도 배워봤습니다. 트러플은요. 서양 송로버섯인데요. 요새 뭐 파스타라든지 아니면 어떤 요리에다가 넣어서 자주 먹고 자주 등장하는 식재료입니다. 트러플만 나는 라면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즐겨 먹는데요. 세계 3대 식재료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로버섯이에요. 트러플. 다음 장에 나온 페미니즘은요. 요새 페미니즘 때문에 뭐 난리죠. 여성과 남성의 권리, 기회의 평등을 위한 사회 정치 운동이래요.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좀 성별 간 좀 불평등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의 더 이 인권을 향상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데미안은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이고요. 요 성장 소설이에요. 새가 알을 깨고 나온다. 뭐 요런 말 나왔던 소설. 데미안이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요 그림 보시면 반 고흐, 귀 한쪽 없죠. 네덜란드 출신의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명인 반 고흐고요. 다음 장 가보면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그림도 하나 나와 있고 밤에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그림도 한 장 나와 있고 다음 장 넘어가면 해바라기라는 그림도 나와 있는데 이 반 고흐가 해바라기 많이 그렸기로 유명하죠. 해바라기 그림까지 봤고 그 다음 장에 ETF라고 있는데 ETF는 요것도 좀 어렵지만 그냥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것저것 증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개인이 투자하려고 하면 여러 개 선택하기 힘드니까 저 에너지 ETF에 투자하려고 하면 에너지 기업끼리 모아놓고 뭐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ETF라고 한다. 상장, 지수, 펀드 특히나 뭐 저 코스피가 오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코스피 인덱스 그죠? 그 지수에다가 투자할 수 있게 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제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강아지죠. 이렇게 착하게 생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견으로 쓰인 강아지 리트리버도 한번 봤고요.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고르곤졸라 피자는요. 이 고르곤졸라 치즈라고 해서 꼬릿꼬릿한 냄새 나는 치즈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꿀 찍어 먹죠. 그거를 고르곤졸라라고 한다.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메카는요. 이슬람교의 성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슬람교 하면 메카와 메디나 뭐 이렇게 도시들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메카가 이슬람교의 성지이다. 그래서 우리 저기 어떤 분야의 중심지다. 겨울 서핑의 메카로 떠오른 양양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말이고요. 다음 장에 LA 나왔죠. LA는요. 미국 서부에 있는 큰 도시죠. 로스앤젤레스고요. 이 지도에서 이쪽 동그라미 쳐진 곳이 바로 LA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면요.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거 작년에 너무 비쌌죠. 포도인데 크고 당도가 높은 초록색깔 청포도 샤인머스켓이라고 한다. 블루웨이브라는 말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당시가 벌써 1년 전인가 보네요. 민주당이 미국에서 대선에서 승리를 했고 당시에 상하원 모두 승리해서 그죠 블루웨이브가 이루어졌었다. 뭐 참고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미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미싱은요. SM 앞에 써있는 건 SMS요. 문자를 가지고 아까
보이스 피싱 배웠죠. 그것처럼 문자로 사람들 속여서 사기치는 거 스미싱이라고 하고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우리 뭐 뮤지컬도 있고 또 영화도 있었죠. 이 레미제라블은요. 쉽게 장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발장 소설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더라. 화이자라고 하는 단어 예전에 몰랐지만 요새 다 알고 계시죠? 미국의 대형 제약사이고요. 코로나 백신도 만든 회사죠. 센치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센치하다라는 말은요. 감상적이고 감성적이다. 뭔가 비 올 때 가을에 남자가 타는 그런 거 좀 감성적인 센티멘탈한 것을 센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여기 이렇게 이러고 있는 서양 할아버지는 피카소죠. 피카소 유명한 그린 그 화가 피카소고요. 다음 장 볼까요? 뭐 아비뇽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대표작이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관점, 뭔가 평면이지만 3D로 보는 것 같은 그림 그렸던 분이 피카소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반고흐와 더불어서 제일 유명한 화가 2명 중에 1명이 피카소, 반고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뭔가 이게 기괴한 그림 같은 거 그렸습니다. 수백억짜리 그림들이고요.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멘토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배랑 후배인데 후배가 선배를 볼 때 멘토라고 이야기해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한다. 캐스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역을 정하는 것을 캐스팅이라고 하고 다른 뜻들도 좀 있다. 자, 뉴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미국 서부 도시가 LA였다면 동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는 뭐니 해도 뉴욕이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도시 꼽으라면 아마 뉴욕 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장 가보면 지도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뉴욕에 어떤 거 있는지 한 장 더 넘어가 보면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요. 맨하튼이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고요. 센트럴파크, 브로드웨이도 있고요. 타임스퀘어 같은 것들 뉴욕 가면 만나볼 수 있다. 다음 장에 레트로라는 단어 배워봤습니다. 이 레트로는요. 그냥 복고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복고풍, 복고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레트로라는 말 딱 맞겠다. 힙하다라는 단어도 배워봤는데 요즘도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써요. 힙하다? 그냥 유행하다. 요즘 최신 유행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저 패션이 요새 힙하대. 저 장소가 요새 힙하대. 최신 유행이면서도 고유한 개성과 감각이 있는 걸 힙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고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밈이라고 해요. 밈. 도대체 인터넷 밈이 뭐예요? 막 밈 요새 예능에도 많이 나오죠? 그냥 인터넷에 유행하는 특히나 이미지 내지는 동영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사랑하는 여자와 가장 친한 친구가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라는 질문을 하면 답이 이거죠. 왜 둘이 같이 있어? 뭐 이런 재미난 것들. 아니면 뭐 다음 장에 보면요. 뭐 아들이야 딸이야? 아니 이거 치킨이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냥 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는요. 스타일리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말 그대로 스타일이 좋다라는 말이다. 비주얼이라고 하는 말은요. 외모 내지는 외모가 주는 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 저 친구 비주얼이 정말 끝내주네 라고 하면 외모가 정말 끝내주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amazing 이라고 하는 단어들 놀라운이에요. 그래서 와, 저 사람 진짜 연기력이 진짜 amazing 하다 하면 와, 놀랍고 좋은 거 감탄스럽도록 놀라운 걸 amazing 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 장에 루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요거 그냥 저기 이탈리아 요리에 많이 쓰이는 채소, 그냥 이탈리아 상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뭐 피자 위에 막 올라가 있거나, 루꼴라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서 샀는데 한 3,000원 정도면 한 요 정도 줄래나? 뭐 그 정도 줘요. 그냥 드레싱 뿌려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식재료 중에 하나 루꼴라고요. 그 아래 보면 링크라고 되어 있어요. 연결고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 거 이제 영상 보시다 밑에 댓글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막 뭐 써놨을 거예요. 친절한 영어 교실 어쩌고저쩌고 써놓고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데 그거 누르면 친절한 영어 교실로 연결돼요. 그런 거 파란 색깔로 착 되어 있는 거 링크라고 이야기한다. 나폴레옹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프랑스의 군인 출신 황제고요. 뭐 나폴레옹 스토리 워낙 많아서 설명 좀 드렸던 것 같고, 다음 장 가보면 나폴레옹 사진 나와 있죠. 딱 이렇게 돼 있는 거. 실제로 이렇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고 굉장히 키가 작았던 나폴레옹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다음 장에는요, 나폴레옹이 활약했던 파리, Paris가 나와 있죠. 에펠탑 보시면 아실 거고요. 한 장 넘어가 보면 이게 이제 유럽의 지도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지점이 프랑스고, 이쪽으로 가면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의 프랑스에 가보면 다음 장에 에펠탑도 있고 뭐 루브르 박물관이나 샹젤리제 거리, 몽마르트 언덕 같은 것도 있다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셀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에는요, 제가 celebrity라고 써놨는데요. celebrity 하면 유명 인사예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명 인사 뭐 아이유 이런 가수들 보면 셀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여자가 남자에게 선물하는 날이에요. 보통 초콜릿 선물하죠.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가 발렌타인데이네요. 이게 벌써 1년 전이라서 이런 것 같은데, 여자가 남자한테 선물하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다. 아스파라거스라고 하는 식재료도 한번 알아봤네요.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길쭉한 아스파라거스, 보통 샐러드용이나 보통 구워서 많이 먹죠. 그런 식재료가 있다. 또 다음에 나와 있는 건 gender라고 하는 말이고요. gender 하면 그냥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아서 문제가 됐다, 이런 성 말고 사회적 문화적 의미의 성을 이야기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카풀이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카풀은요, 목적지 같은 사람들이 자동차 같이 타고 가는 거 카풀이라고 이야기하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참 외우기 쉽지 않죠. 근데 딱 우리가 핸드폰을 딱 켜서 봤을 때 사용자들을 위해서 메뉴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그런 거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한다. mild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드러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커피 보면 mild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그 믹스커피들 좀 있죠. mild는 부드러운이라는 뜻이다. 벤츠라고 하는 회사도 알아봤습니다. 우리 자동차 가보면은 길거리에 자동차 너무 많아요. 도대체 저거 어느 회사 차고 좋은 건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삼각별은 다 아시죠? 벤츠, 머세데스 벤츠. 독일 자동차 회사죠. 우리나라에서 인기 제일 많은 외제차 아닌가 싶고요.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흑인이 이렇게 연설하는 거 보이시죠? 이분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이고 흑인의 인권 운동하셨던 분입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마틴 루터 킹이라고 써놨고, 뭐 버스 타지 않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운동하다가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하시다가 백인의 총에 맞아 사망하셨던 미국에서는 아주 위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장에는요, 런던도 한번 봐봤습니다. 런던 여기 보이십니까? 딱 여기 딱 보시면 요렇게 생긴 건물들은 런던이더라. 다음 장 가보면요, 프랑스 위쪽에 있는 섬나라 영국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국에 가면 빅벤, 런던 아이 요거 그 관람차 같이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죠? 내셔널 갤러리라고 이제 큰 그 미술 박물관 있고요. 타워 브릿지,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거, 타워 브릿지 대형 박물관 같은 것도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브릭스라고 하는 것도 배워봤습니다. 브릭스는요, 이제 막 크고 있는 국가들을 총칭해서 브릭스라고 이야기하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남아공까지 해서 5개 국가를 브릭스라고 이야기한다. 빈티지라고 하면 우리 빈티지 하면 막 찢어진 청바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복고풍의 디자인이나 골동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짱 우리가 좀 봤을 때 좀 빈티 나는데 이런 생각 들면 저 패션은 빈티지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에 나와 있는 할라피뇨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저기 서양 양식이나 아니면 뭐 멕시칸 음식 같은 거 먹으러 가면요, 이렇게 매운 고추 같은 거 주잖아요. 그거 할라피뇨다 라고 알아두시면 괜찮겠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말은요, 이거 정치할 때 많이 쓰이는 말이고,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막 10시간씩 막 토론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 필리버스터라고 얘기한다.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대세에 편승하려는 효과예요. 뭐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다 쓴다, 그럼 나도 쓰고 싶다, 요런 기분을 밴드웨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바이블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요 책은 바이블이야, 요건 바이블이야 하면 진짜 지침이 될 만한 어떤 대단한 것을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한다. 럭셔리라고 하면 너무 많이 쓰죠. 고급스럽고 호화스러운 걸 럭셔리라고 얘기한다. BMW라는 또 자동차 회사 있죠. 벤츠만큼이나 인기가 있는 회사고, BMW라고 해서 파란 색깔 흰색 동그라미에서 마크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요 사람 이름, 사진 딱 보시면 누구 떠올리세요? 링컨 전 대통령이죠.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자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엄청 뭐 가난했지만 결국 미국 대통령 됐고요. 뭐 남북전쟁도 했고 노예제도도 폐지했지만 전쟁 끝나자마자 또 총에 맞아 죽었던 비운의 훌륭한 인물, 에브라함 링컨 사진 보셨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 유럽에서 막 지도 나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우리 어디라고 하죠? 네, 중동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면요,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터키, 시리아, 레바논 뭐 이런 나라들 써놨는데, 이런 나라들이 있는 사막의 나라 중동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설명 한 장 더 있는데 제가 지금 삭제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텔레그램이라고 나오는 텔레그램 뭐예요? 저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쓰시는 분들이 있나요? 봐요. 우리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 휴대폰 살린다 그럼 옛날 우리가 삭제했던 기록까지 다 살아날 수 있는데 텔레그램은 보통 암호화된 메신저라서 둘만 이렇게 주고받고 또 막 삭제되고 한대요. 그래서 온갖 나쁜 것들이 음성적으로 텔레그램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고 뉴스에 많이 나오죠. 텔레그램 메신저다.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요 뭔가 이렇게 복숭아처럼 생기기도 했죠. 요렇게 돼 있는 거 지방이 엄청 많은 지방입니까? 여기 뭐가 많은 거죠? 다음 장 가볼까요? 아보카도고요. 뭐라고 하죠? 이거 뭐라고 부르는데 슈퍼푸드인데 숲속의 버터 그죠? 숲속의 버터다. 슈퍼푸드 이거 몸에 좋다. 근데 요거 좀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아보카도 방금 보셨고요. 썸네일이라고 하는 단어 좀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유튜브 딱 보시면 사진들 한 장씩 나오고 그 밑에 제목들 써놨잖아요. 그 사진들을 thumbnail이라고 해요. thumb 이제 엄지손가락인데 엄지손가락만하게 thumbnail 엄지손톱만하게 뭔가 이렇게 해놓는 거 thumbnail이다. 다음 장에는 블룸버그라고 나와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미국의 언론 중 하나다.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CNN이라든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하죠. 언론사 중에 하나다. 도파민이라는 단어는요.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도파민이 이게 약간 동기부여되고 보상과 연관된 호르몬이래요. 그래서 어떤 거 작은 성취했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그럴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슬럼프라는 말은요. 뭐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슬럼프에 빠졌다. 의욕이나 성적이 부진한 상태. 다음 장에 여기 젊은 친구들 보면 여기 귀에다가 콩나물 같은 거 많이 끼고 있죠.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다음 장 가볼까요? 에어팟이라고 해요. 애플, 아이폰 만든 회사에서 만든 요 이어폰을 에어팟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우디라고 하는 자동차에서도 배웠습니다. 동그라미 4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냥 가격만 놓고 보면 벤츠, BMW, 아우디가 약간 비슷하거나 약간 아래 뭐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독일 3사예요. 독일에서 자랑하는 자동차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다음 장에 나와 있는 2명의 형제들 머리가 이렇게 싹 시원하게 벗겨지고 비행기 있죠? 이 사람들 라이트 형제입니다. 라이트 형제 우리 위인전에서 많이 볼 법한 라이트 형제고요. 다음 장 볼까요? 네, 다음 장에 보면요. 지도 나와 있는데 역시나 우리나라랑 저기 쭉 멀리 어디 나와 있는데 태국 지도입니다. 한 장 더 넘어가면요. 여행 가본 지 참 오래졌죠. 태국 사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태국 가면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한 장 더 가보면요. 태국에는요. 방콕, 파타야, 푸켓, 치앙마이 같은 도시들이 있고 태국 놀러 가면 음식도 참 맛있고 마사지도 참 좋고 불교의 나라라서 사람들도 친절하고 좋아요. 좀 가고 싶다 설명드렸었고 글로벌이라고 하는 단어도 알아봤습니다. 요새뿐만 아니고 한 10년 전부터 뭐만 하면 글로벌 얘기하죠. 글로벌 하면 지구 얘기예요. 그래서 글로벌 하면 세계적인 지구의 얘기예요. 뭐 글로벌 펜, 글로벌 집값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죠. 글로벌은 세계와 연관되어 있구나. 언더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길 확률이 적은 팀 내지는 비주류 약자를 이야기한다. under 아래에 있는 dog 강아지랑 스펠이 똑같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거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종 들으실 텐데 이 아이비리그는 미국 북동부의 8개의 명문 대학이란 뜻이에요. 예전에는 사실 유럽이 이쪽에 있으면 미국이 이쪽에 있어서 미국 동부랑 유럽 서부가 닿아서 처음에 미국은 동부부터 발전을 했죠. 그리고 학교들도 그쪽이 유명했고 그래서 미국 동부에 있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묶어서 아이비리그라고 하더라. 다크호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예상치 못했지만 잘할 것 같은 사람들 다크호스라고 이야기하죠. 아이패드는요. 애플에서 만든 요따만 스마트 태블릿이다. 태블릿 PC라고 알아두시면 좋겠다. G7이라고 하는 말 그룹 오브 7이고요. 국제 주요 7개국이에요. 여기 속해 있는 나라는 미국,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가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또 북미에서는 캐나다가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한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도 좀 추가할 것 같다는 논의를 좀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좀 많이 커진 것 같고요. 키워드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어떤 검색 같은 거 할 때 핵심적으로
입력하는 단어, 키, 핵심, 열쇠가 될 만한 단어들을 키워드라고 이야기한다. 한류 열풍이라는 단어 웃자고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니은으로 된 건 진짜 한국의 문화가 열풍이니까 한류 열풍이라고 하고, 한류 열풍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위해 소비한 트렌드래요. 저희 아들이 이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할아버지들이 용돈 막 주시고 막 가방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 독일 3사에 이어서 도요타. 요 도요타 모양은 조금 이상해요. 눈에 확 안 들어오죠. 요게 도요타 모양이고요. 근데 알고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 파는 회사가 이 도요타예요. 독일 애들 해도 도요타 안 됩니다. 도요타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처럼 저개발 국가에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 많이 파는 회사 도요타다. 일본 회사다. 알아봤었고요. 그 지도 나오면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데 태국 옆에 있는 나라 라오스가 있고 그 옆에는 또 베트남이 있죠. 베트남에 있는 다음 장이요. 다낭이라고 하는 도시 좀 알아봤고요. 바다도 있고, 바다가 근데 예쁘지 않아요. 바다도 있고 또 이렇게 막 베트남 전통 등 같은 거 달려있는 그런 도시도 있어가지고 도심이죠. 도심이 있어서 바다도 있고 전통 거리도 있는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휴양 도시다. 알아봤습니다. 카페 라떼는요, 에스프레소에 우유 넣은 건데요. 한 장만 더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아메리카노랑 비교돼 있죠.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 칙 뽑습니다. 같이 부어요. 아메리카노, 라떼 부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 체험의 아메리카노, 뜨겁게 데운 우유랑 우유 거품 넣으면 라떼, 카페 라떼가 되죠. 영어로 라테라고 표현합니다. non 카페인 내지는 디카페인이라고 하는 말 알아봤는데, 요거 저도 이제 요새 먹어요. 옛날 때는 커피 아무리 먹어도 밤에 잘 왔는데, 요새는 카페인 먹으면 오후 늦게 먹으면 잠이 잘 안 와서 보통 이제 커피 먹으러 가면 디카페인 커피 먹는 경우 많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디카페인 내지는 non-카페인이라고 이야기한다. senior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senior는요, 연장자 내지는 고령자, 은퇴 이후라고 써요. 보통 학교 같은 데 가보면 그 아래 학년들 주니어라고 하고 높은 사람들 시니어라고 이야기하고요. 인생에 있어서도 어린애들 주니어, 큰 사람들 나이 좀 우리가 좀 먹게 되면 시니어라는 표현을 쓴다. 뉘앙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에서 오는 느낌이나 인상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서 뉘앙스가 좀 어떤데, 덧던데, 젖전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뉘앙스 있고요. 징크스라고 하는 말은요, 불길한 일,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운명적인 일을 일컫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운동선수인데요. 나 아침에 화장실 갔다가 오면 야구선수가 나 홈런 쳐. 이런 징크스가 있어요. 아니면 축구선수인데, 뭐랄까요. 전날, 하면 그날 다음날 골 넣더라? 이런 것들 징크스라고 이야기하죠. 디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부사항 내지는 자세한 것, 섬세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친구 되게 디테일한데, 아니면 이 문양이 되게 디테일한데, 세세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친절한 영어 교실 이거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랄까요, 엄청 큰 기업 아닌 신생 기업들 스타트업이라고 한다. 할리우드라는 단어는요, 미국에 있는 영화 산업의 중심지죠. 미국 LA에 위치해 있고요. 가면 이렇게 엄청난 게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미국 영화의 중심지 내지는 미국 영화 우리 보통 헐리우드 영화라고 이야기하죠. 마니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한 가지를 몹시 사랑하는 사람, 보통 마니아 내지는 매니아라고 이야기하죠. 야, 저 사람 자전거 매니아야, 저 사람 저거 골프 매니아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네모 박스 친 데가 덴마크예요. 다음 장 보면 북유럽의 나라라고 되어 있고 레고가 유명하죠. 레고가 유명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이 덴마크에서는 코로나 걸려도 마스크도 안 쓰고 방역도 뭐랄까요? 자택 격리, 자가 격리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코펜하겐이 수도이고 인구는 500만 된다. 알아봤고 다음 장에 보면요. 그쵸, 레고 나와 있죠. 이렇게 색깔로 이쁘게 되어 있고 레고와 또 낙농업의 나라이다. 그 다음 장에 비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이 단어는 꼭 좀 아셔야겠죠. 비건 이거 너무 많이 쓰여요. 채식주의자 이야기해요. 비건에도 종류가 많아요. 달걀까지만 먹는 사람이 있고 달걀도 안 먹고 콩도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생선까지 먹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지만 어쨌든 동물들 좀 너무 슬픈 것 같아. 동물 죽이는 거 그래서 나 채식할래 하는 사람들 비건이라고 이야기한다. 스파클링이라는 단어는요, 거품과 탄산이 있는 음료들을 우리 스파클링이라고 이야기하고 블라인드라고 하면 눈 가리는 거 블라인드예요.
뭘 가리는 거 블라인드라고 하고 아니면 창문에 있잖아요. 창문에 이렇게 타다다닥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블라인드라고 이야기한다. 타올이라는 단어도 알아봤는데 보통 우리 그 바카스 같은 거 먹으면 한 3시간 정도 정신 빡 깨잖아요. 그거 타우린이에요. 피로회복제에 포함된 성분이고요. 그 자연 식품 중에서는 뭐 해산물이나 갑오징어, 쭈꾸미, 생선 같은데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오스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오스카는 아카데미상, 영화 시상식이라고 되어 있죠. 오스카 품은 윤여정, 그때 윤여정 배우가 오스카에서 여우조연상 받으면서 한번 크게 뉴스에 났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로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역의, 현지의, 그러니까 우리 놀러 가가지고 저쪽 그 지역의 음식, 로컬 푸드를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 지역을 로컬이라고 이야기한다. 핫스팟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핫 뭡니까? 뜨거운 스팟,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뭔가 활기 넘치는 곳을 보통 핫스팟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떨 때 쓰이느냐? 그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네트워크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우리 핸드폰 데이터도 써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 와이파이가 잘 연결되는 그 지역을 핫스팟이라고 이야기한다. 디럭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크고 좋은 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디럭스, 호화로운, 고급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보통 호텔룸 보면 뭐 스탠다드라는 말도 있고요, 디럭스라는 말도 있고 스위트라는 말도 있는데 스탠다드보단 디럭스가 조금 더 좋은 것이다. 게이트라고 하는 단어도 배워봤습니다. 게이트는요, 우리 그 출입문, 출입구 이야기한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도 알아보았습니다. 인구 한 400만 명밖에 안 되지만 크로아티아가 한창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유럽 여행지, 바다도 있는데 유럽 느낌도 나는 아주 멋있는 곳으로 인기가 좀 많았었는데요. 다음 장 볼까요? 요렇게 생겼대요. 너무너무 멋있죠.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우리 150개 다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한 140개 정도 했는데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요쯤까지만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이어서, 속도 너무 빠른가요? 다음번에 이어서 또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